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월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강진이 덮친 지 일주일째 양국의 사망자 수가 3만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튀르키예와 국경을 맞댄 시리아에서도 최소 3,574명이 사망하고 5,276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덮친 강진으로 폐허가 된 집터에서 홀로 살아남은 아기들이 속출하면서 입양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곧장 입양 보내는 것은 금물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연줄 없이 외톨이가 된 채로 입양되는 아기들은 인신매매나 성폭력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복음 연합이 목회자와 청년 및 기독교 지도자들을 돕기 위해 구상된 문화적 변증을 위한 켈러 센터의 출범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 유모차를 타고 있던 아기가 햇빛 가리개, 캐노피에 목이 걸려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당국이 해당 제품 사용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강진이 덮친 지 일주일째 양국의 사망자 수가 3만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튀르키예와 국경을 맞댄 시리아에서도 최소 3,574명이 사망하고 5,276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리아의 경우에는 내전으로 정확한 통계 작성이 어려워 실제 사망자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암울한 전망 속에서도 그러나 기적 같은 구조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면서 한 줄기 희망을 던졌습니다. 이번 강진의 최초 진앙인 튀르키예 동남부 가지안테프에서는 17세 소녀가 건물 잔해에 갇힌 지 159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또 35세 남성이 149시간 만에 생還하는 등 72시간으로 알려진 생존자 골든타임을 훌쩍 뛰어넘는 구조 사례가 이어지면서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또 튀르키예에 급파된 대한민국 해외 긴급구호대가 지난 9일 구조 활동을 시작한 이후 총 8명의 생존자를 구조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한편 지난 6일 새벽 4시 17분경 규모 7.8의 강진이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이후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을 더하고 있습니다. 한편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덮친 강진으로 폐허가 된 집터에서 홀로 살아남은 아기들이 속출하면서 입양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곧장 입양 보내는 것은 금물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연줄 없이 외톨이가 된 채로 입양되는 아기들은 인신매매나 성폭력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CNN 방송은 지난 12일 지진 이후 무너진 건물 잔해더미 속에서 기적처럼 살아남아 구조된 아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부모나 보호자는 살아남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홀로 생존한 아기들의 사연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각국에서 입양을 제한하는 문의 또한 속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시리아에서는 잔해더미 속에서 지진 10시간 만에 탯줄을 단 채 발견된 아기 아야에게 TV 앵커를 포함해 수천 명의 입양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유엔 아동기금 긴급소통 전문가는 이런 상황에서 아기를 곧바로 입양 보내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유니세프는 지진 피해 현장에서 식수나 옷, 의료, 음식 지원을 포함한 긴급 구호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심리적 건강을 돌보고 정신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관계단체와 협력 중이라고도 전했습니다. 미국의 복음 연합이 목회자와 청년 및 기독교 지도자들을 돕기 위해 구상된 문화적 변증을 위한 켈러 센터의 출범을 발표했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팀 켈러 목사는 최근 영상을 통해 이 센터가 변화하는 세상을 위해 변하지 않는 복음을 전할 새로운 세대의 대담한 전도자와 효과적인 변증가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켈러 목사는 새로운 센터가 성공한다면 새로운 세대의 사상과 학자들이 매우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훌륭한 문화적 변증 방식을 만들고 교회가 이 내용을 번역할 것이라며
켈로센터가 제작한 콘텐츠를 위한 모든 종류의 플랫폼과 차량을 볼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에서 복음주의 교회의 쇠퇴에 반전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노키즈 존 방침을 공개적으로 내건 식당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 있는 한 식당인 네티스 하우스 오브 스파게티는 지난 9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음 달부터 10세 미만인 어린이를 받지 않겠다고 노키즈 존을 선언한 것입니다. 식당 측은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소음 문제에 더해 유아용 의자도 부족하고 미친 듯이 어지른 것을 치우는 일과 식당 안을 뛰어다니는 아이들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는 관련 기사와 관련해 찬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미국에서 유모차를 타고 있던 아기가 햇빛 가리개, 캐노피에 목이 걸려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당국이 해당 제품 사용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지난 10일 유아용품 업체 베이비 트렌드의 유모차 제품 일부가 영유아에게 잠재적인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소비자들에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모델명 SS76과 SS66으로 시작하는 2인용 유모차인 시트앤스탠드 더블과 울트라 스트롤러스의 앞쪽 캐노피가 접히면서 뒷좌석 아이의 머리나 목을 누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명이 앞뒤로 탈 수 있게 설계된 이들 제품에서 아이가 유모차 위로 올라가 힘을 주거나 5개 부분으로 구성된 안전벨트로 단단히 고정되지 않은 채 움직일 경우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해당 제품들은 2009년부터 월마트와 타깃, 콜스 등 대형마트와 아마존에서 온라인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시카고 사상 첫 동성애 흑인 여성 시장 기록을 쓰며 당선됐던 로리 라이트프 시카고 시장의 재선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시카고 시장 선거를 보름여 앞두고 나온 여론조사 결과에서 라이트프 시장은 시정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 채 재선 지지율이 선두권 경쟁 후보들에게 밀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난 9일 공개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라이트프 시장은 추이 가르시아 연방 하원 의원, 폴 빌라스 전 시카고 교육청장에게 모두 뒤지면서 오차 범위 내 승부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하루 종일 맑고 화창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48도, 밤 최저 기온 35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CBS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KCBS 뉴스 유정임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